옛 성현들은 현명하게 대화하는 법을 익히면 어디를 가든 존중받고 사랑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옛 성현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글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세상에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우는데 아주 긴 세월을 보냅니다. 12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대학 몇 년을 더해 누구나 생계를 위한 확실한 전문성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회에 발을 내디뎠을 때 비로소 많은 이들이 옛 성현들이 오래전부터 꿰뚫어 보았던 침묵 속의 진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타인의 존중 속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능력뿐만 아니라 매일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면 그 재능은 가려지고 맙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도 말에 절제가 없으면 감정은 점차 희미해집니다. 때로는 홧김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수년간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적시에 나온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눈빛보다 화면을 통해 더 많이 소통하는 현대사회에서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위태롭지만 매우 중요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옛 성현들은 말이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격을 수양하는 도구라고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말을 아끼고 신중히 하는데 이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지혜는 입담이 좋거나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고 이해하며 경청하고 필요할 때는 침묵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예술입니다. 그렇기에 옛사람들은 우리에게 현명하게 말하는 9가지 방법을 남겨주었으며 이를 통해 말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지속 가능한 자산이 됩니다. 말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고 존중받으며 어디서나 사랑받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에서 가치를 느끼신다면 부디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 주십시오. 때로는 말하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인생 전체가 점차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말하기보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은 단순해 보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듣고 깊이 듣고 온 마음을 다해 듣는 것은 아무나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증명하기 위해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경험이 많은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웁니다.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겪을수록 말이 많다고 해서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직 경청만이 마음을 넓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는 상태입니다. 진정으로 경청할 때 우리는 자아를 잠시 내려놓고 서둘러 반박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며 이기려 들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혜가 싹틀 기회가 생깁니다. 옛말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하기 위해 듣고 얕은 사람은 자신이 말할 차례만 기다리며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듣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것이지 마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는 말이 사람의 품성을 드러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알면 말하고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면 침묵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내뱉는 말은 자신과 타인에게 화를 부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급한 사람일수록 말실수가 잦고 평온한 사람일수록 말을 가려 할 줄 압니다. 말하기 전에 충분히 듣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함과 자제력의 표현입니다.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자 또한 지혜가 높은 사람은 말이 적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말이 오히려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존재하는 사람의 말은 비록 적더라도 언제나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는 안정된 에너지가 있고 경청 속에는 지혜가 조용히 자라납니다. 옛사람들은 종종 자연의 이미지를 빌려 인간을 일깨웠습니다. 숲속의 올빼미는 요란하지 않지만 행동하기 전에 오랫동안 관찰하고 듣기에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집니다. 반면 하루 종일 지저귀는 작은 새들은 자신들이 영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삶의 중요한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말 뒤에 숨겨진 속사정을 이해하며 사안의 본질을 봅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경청은 모든 지속 가능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다 할 때까지 끊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며 듣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존중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언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인내심 있게 앉아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내면을 수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경청은 인내와 겸손, 그리고 자아를 내려놓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듣는 법을 알면 오해가 균열이 되기 전에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듣는 법을 알면 무의미한 경쟁 대신 동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듣는 법을 알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파탄은 누구나 말하려고만 하고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은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비로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하나를 듣고 열을 이해해야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듣는 것은 반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해하고 나면 말은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온화하며 시의적절해집니다. 반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말하면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타인과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기 쉽습니다. 깊이 듣는 법만 배워도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길의 절반은 온 것입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나오는 말은 평안과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말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옛말에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명석함이라 했습니다. 대화의 지혜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그리고 그 순간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섬세함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갈등이 악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감의 부족에서 생깁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지쳐 있거나 상처받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무겁게 느껴질 수 있고 평범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약해진 마음을 건드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이 너무 예민하다고 탓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모든 말이 듣는 사람의 심경에 맞춰져야 함을 압니다. 말하기 전에 마음을 읽는 것은 관찰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거슬리는 말을 들어도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눈빛을 보고 표정을 읽으며 숨소리와 단어 선택을 살핍니다. 때로는 말이 다 나오지 않았어도 속마음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그 아주 작은 디테일 속에서 대화의 지혜가 형성됩니다. 이해하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관역을 맞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처를 입힙니다. 옛 성현들은 선한 말은 봄바람과 같고 악한 말은 차가운 서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악한 것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기분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적절한 때의 조언은 관심이지만 때를 잘못 맞추면 비난이 됩니다. 상대가 차분할 때 하는 조언은 발전을 돕지만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 하는 말은 상처만 더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타이밍도 고려합니다. 맹자는
인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말은 자연스럽게 감화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한 마음이란 유약함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 설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듣는 이의 감정을 생각한다면 말에는 자연스럽게 온기가 실립니다. 반면 내가 옳다거나 이겨야 한다는 생각만 한다면 아무리 날카로운 말이라도 거리는 멀어질 뿐입니다. 역사 속에서 제갈량은 말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차분함으로 상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질투심에 불타는 주유를 대할 때 그는 폭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겸손과 존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한 심리적 통찰이 주유를 괴로워하게 하고 스스로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후세 사람들이 날카롭게 말하는 법만 배우고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잊는다면 말할수록 적을 만들기 쉽습니다. 일상의 대화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받습니다. 그들은 항상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을 열 때마다 상대방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합니다. 슬픈 사람을 만나면 섣불리 조언하지 않고 아주 가벼운 말을 건넵니다. 화난 사람을 만나면 논쟁하지 않고 적절한 침묵을 선택합니다. 방황하는 사람을 만나면 판단하지 않고 격려의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입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깊은 내면 수양이기도 합니다. 남을 이해하려면 자아를 낮춰야 합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성급한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이기려 하기보다 진정으로 연결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때 말은 자아를 과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두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노자는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감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그 부드러움입니다. 인생에는 약이 필요 없고 오직 적절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 없고 오직 공감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거리감도 있습니다. 또한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배려 없는 말들이 반복되어 망가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말이 씨앗을 뿌리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잘 뿌리면 호감의 싹이 트고 잘못 뿌리면 원망이 자라납니다. 셋째, 말 도중에 끼어들지 말고 성급히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남의 말을 끊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려 조바심을 내고 어떤 이는 지금 당장 말하지 않으면 생각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끝까지 들을 인내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 성현들은 이를 일찍이 간파하고 듣고 말을 고르지 않았다면 입을 열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했습니다. 다 듣지 않고 내뱉은 말은 틀리기 쉽고 마음을 상하게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의 말에 끼어들 때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내 의견이 상대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혜의 표현이 아니라 마음이 충분히 고요하지 못하다는 신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경험에서 말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옳든 그르든 들어야 할 진실의 일부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었을 때 비로소 말 뒤에 숨겨진 상황과 감정 동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자르면 이야기가 끊어지고 말하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 점차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호감은 이미 반감되어 있습니다. 끼어들지 않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고 섣불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남이 온전히 말하도록 두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먼저 이해하고 나서 말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옛 성현들은 말은 돈이 들지 않지만 서로의 마음에 들게 잘 골라 하는 것은 하나의 예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을 고르기 전에 때를 잘 골라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언이 필요 없고 그저 끝까지 들어줄 사람만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침묵은 때로 100마디 설명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의 많은 갈등은 서로 끝까지 말하게 두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각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서둘러 상대의 말을 끊습니다. 그 결과 말할수록 사이는 멀어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간의 불화는 의견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의 뜻을 온전히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 끊기면 사람의 마음도 상처를 입습니다. 옛사람들은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은 지혜이고 모르면서 말하는 것은 재앙이라 가르쳤습니다. 이는 무조건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에 신중하라는 강조입니다. 군자는 성문을 지키듯 입을 지켜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잘 모를 때는 침묵이 관계를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성급히 판단하는 사람은 사안의 겉만 보지만 인내하며 경청하는 사람은 본질에 닿습니다. 선가에 전해지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승려가 노스님에게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젊은 승려는 자신이 배운 것들에 대해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노스님은 묵묵히 차를 따랐고 찻잔이 넘쳐 흐를 때까지 계속 따랐습니다. 젊은 승려가 당황하여 차가 넘쳤다고 말하자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 찻잔처럼 자신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새로운 것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느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말에 끼어들고 섣불리 판단할 때 우리 자신의 지혜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경험이 쌓인 사람은 끼어들고 싶은 순간이 바로 멈춰야 할 때임을 알아차립니다. 멈춰서 호흡하고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왜 조금 더 참지 못하는가? 왜 지금 당장 내가 옳아야 하는가? 차분히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상대를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끝까지 경청하는 것은 매우 깊은 마음 수행입니다. 그것은 인내와 겸손 그리고 포용력을 길러줍니다. 노자는 부드러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굳센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침묵이 바로 그 부드러움입니다. 대립하지 않고 이기려 들지 않지만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존중받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끼어들지 않고 성급히 판단하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오는 우리의 말은 자연스럽게 더 무게를 갖게 됩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먼저 들어주었기에 신뢰를 가지고 우리 말을 듣게 됩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더 가치 있게 됩니다. 참을성 있게 타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여유 있게 답하는 사람은 단 몇 마디로도 듣는 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주 끼어드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잘해도 성급하다는 인상만 남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옛 성현들은 덕이 있는 사람은 목소리를 높여 다투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당부했습니다. 넷째, 조리 있게 말하고 말과 뜻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옛말에 말이 바르면 저절로 빛나고 뜻이 올바르면 저절로 분명해진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논리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은 맑은 물과 같아서 휘젓지 않아도 바닥이 보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오해와 다툼이 악의가 아니라 무질서한 화법에서 비롯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빙빙 돌리고 앞뒤가 섞여 요점이 불분명하면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오해하게 됩니다. 그때 말은 다리가 아니라 미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려 하지 않고 명확하게 하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입을 열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여 각 문장이 제 위치와 목적을 갖게 합니다. 두서 있게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 청자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문제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한다는 것은 상대가 내 뜻을 추측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은
피곤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전달된 이야기는 끊이지 않는 흐름과 같아서 듣는 사람이 걸림없이 따라갈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산만한 말은 맞지 않는 조각들 같아서 듣는 이가 들으면서 동시에 추측해야 하므로 점차 짜증을 유발합니다. 옛 성현들은 조리 있는 화법을 맑은 마음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이 장황하고 핵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질서를 잡습니다. 내면을 수양할수록 말은 소박하지만 명확해집니다. 이는 건조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것입니다. 장자는 돌을 깨우친 사람은 말이 화려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치에 맞는데 이는 이미 내면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래 전해지는 명문장들은 하나같이 말이 분명하고 논리가 정연하며 정신이 올바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응웃음 짜이는 평오대고에서 한 문장 앞뒤가 맞고 이치가 명확하면서도 인간애가 배어있게 썼습니다. 이는 지혜와 도의로 길러진 말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직한 말은 과시할 필요가 없어도 타인을 감복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일상 대화에서도 현명한 사람은 불확실함을 감추기 위해 말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그럴싸해 보이게 하려고 불필요한 디테일을 덧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꼭 필요한 말만 하여 상대가 이해하게 하고 진정성을 지킵니다. 뜻이 섞인 많은 말은 등불을 켜놓고 그 위에 연기를 덮는 것과 같습니다. 명확하고 질서 있는 말은 타인이 길을 볼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옛 성현들은 말에 절도가 없으면 가치를 잃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두서없이 말하는 사람은 정직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시작과 끝이 다르고 오늘 말과 내일 말이 다르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관으로 느낍니다. 말하는 사람의 기품은 말의 일관성을 통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아주 적게 하는데도 입을 열 때마다 모두가 경청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적게 말하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뜻을 고르고 핵심을 말하며 장황하지 않습니다. 내뱉는 모든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반면 말이 많지만 조리가 없는 사람은 돌 위에 뿌린 씨앗처럼 사람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조리 있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대개 매우 여유로운 태도를 지닙니다. 그들은 이기기 위해 말하지 않고 자신이 똑똑함을 증명하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공유하고 문제를 명확히 하며 오해를 풀기 위해 말합니다. 자아에 휘둘리지 않기에 그들의 말은 차분하고 밝으며 호감을 줍니다. 이야기가 온전히 전달될 때 청자는 문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진정성도 느낍니다. 인생에서 말하는 것은 촛불을 켜는 것과 같아서 불꽃이 내면에서 타올라야 빛이 밖으로 퍼집니다. 마음이 올바르면 말은 자연스럽게 빛납니다. 뜻이 명확하면 문장은 자연스럽게 조리 있어집니다. 두서 있게 말하는 사람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타인의 주의를 끕니다. 그들은 정복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심기 위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뢰야말로 그들이 어디서나 존중받고 사랑받는 깊은 바탕이 됩니다. 다섯째, 적절한 때와 장소에 맞게 말해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때에 맞는 말은 봄에 피는 꽃과 같아서 부드럽게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때에 맞지 않는 말은 고요한 연못에 던진 돌과 같아서 물을 흐릴 뿐만 아니라 물고기들을 놀라게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시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언어의 세계에서 내용은 중요하지만 타이밍은 더욱 중요합니다. 좋은 말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안 되었을 때 하면 무의미해집니다. 진심 어린 말이라도 장소가 잘못되면 듣는 이에게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서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때에 맞게 말하는 것이 올바르게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이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서둘러서 실수를 합니다. 일상 대화에서 때를 맞춰 말하는 것은 마음과 안목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있다는 것은 타인의 감정을 배려한다는 뜻이고, 안목이 있다는 것은 눈앞의 순간보다 멀리 본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선의의 조언도 강요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해명은 갈등을 깊게 할 뿐입니다. 경험 많은 사람은 그때 침묵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한마디를 위해 때를 기다리는 것임을 압니다. 옛 성현들은 멈출 때를 아는 것이 곧 지혜라고 가르쳤습니다. 적절한 침묵 또한 지혜의 한 형태입니다. 모든 진실을 당장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즉시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은 잠시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그 이후의 행동이 대신 말해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느림이 오히려 입을 열었을 때 말의 무게를 더해줍니다. 역사서에는 월왕 구천을 보좌한 범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나라가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구천은 구원 오래된 원한을 품고 끝까지 복수하려 했습니다. 범녀는 왕이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서둘러 간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가 굳어지고 민심이 안정된 적절한 시기를 택해 넘어진 적을 치는 것은 작은 일이고 민심을 지키는 것이 큰 일이라고 부드럽게 일깨웠습니다. 때를 맞춰 말했기에 그 말은 백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강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왕이 억울함에 차 있을 때 일찍 말했다면 화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 변하지 않았지만 시점이 변하니 결말도 변했습니다. 장소에 맞게 말하는 것 또한 이 지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화의 도를 아는 사람은 대중 앞에서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이 옳더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하면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압니다. 같은 조언이라도 따로 말하면 도움이 되지만 공개적으로 하면 모욕이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입을 열기 전에 공간을 고려합니다. 타인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곧 자신의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장자는 시세를 아는 사람은 억지로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얕은 사람은 침묵하면 자신이 밀릴까봐 두려워 말합니다. 하지만 깊은 사람은 적절한 침묵이 내공의 표현임을 압니다. 침묵하며 관찰하고 이해하며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말은 들어가기 어렵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말은 스며들기 어렵습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 이가 있습니다. 답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때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말의 조급함과 주관이 섞이기 쉽습니다. 마음을 닦을 줄 아는 사람은 입을 쓸 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풀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이익을 주기 위해 말합니다. 농부가 가뭄에 씨를 뿌리지 않듯 현명한 사람도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 말을 심지어 안 씁니다. 옛 성현들은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말하면 재앙을 부르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지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힘은 내용뿐만 아니라 시점에서 나옵니다.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오해와 파탄금이 가는 관계가 단지 너무 빨리 말해서 일어납니다. 한 템포 늦춰 조금 더 관찰했다면 평생 안고 갈 상처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입을 열기 전에 현명한 사람은 지금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자문합니다. 아니라면 침묵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때 맞춰 말하면 말은 가벼워도 깊이 들어갑니다. 장소에 맞게 말하면 짧은 말로도 기억에 남습니다.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이밍이 대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장황하게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한 시점이 말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적시적소에 말하는 것은 솔직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솔직함에 도리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은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친절과 지혜를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잔꾀가 아니라 경험과 수양에서 걸러진 깊은 지혜입니다. 이를 배우면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화법이며 적시에 말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관계에 선한 인연을 심는 방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기쁜 말을 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옛말에 웃음은 열첩의 보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기혈이 통하고 말이 즐거우면 사람의 마음이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압박과 경쟁, 피로로 가득 찬 삶 속에서 적시에 건넨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무거운 하루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쁜 말을 한다는 것은 항상 농담하거나 장난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은 즐거움이 소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것임을 압니다. 진심 어린 안부 인사, 시의적절한 격려 계산 없는 미소처럼 아주 조용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말로 타인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은 대화에서 이기고 지는 욕구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기려거나 과시하려 하지 않고 나누고 돕기 위해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말수가 적어도 입을 열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을 봅니다. 반대로 말은 많지만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짜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은 날카로워지기 쉽습니다. 마음에 원망이 많으면 아무리 부드러운 말이라도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화로우면 말에는 자연스럽게 포용의 향기가 납니다. 공자는 인자한 사람은 말에 자연스럽게 감화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된 도리가 거창한 말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접촉할 때 존중받고 안심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이 각자의 짐을 지고 있음을 알기에 차마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옛 성현들은 입에서 화기가 나오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은 소리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매우 빠르게 퍼집니다. 듣기 싫은 말 한마디가 방 전체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말 한마디는 방 전체를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즐거운 말은 세대를 연결해 줍니다. 직장에서 기쁜 말은 긴장을 줄이고 호감을 형성합니다. 사회에서 기쁜 말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게 해줍니다. 평생 부유하지도 지위가 높지도 않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 곁에 있으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평을 늘어놓지 않고 근심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큰 복이며 높은 학력이 아니라 마음 수양이 필요한 일입니다. 장자는 자연에 순응하는 사람은 마음이 흐르는 구름처럼 가볍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말에 걸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억지로 남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지만 존재 자체로 평안함을 줍니다. 그들은 미사여구가 필요 없고 그저 진실하면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문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현대 역사에서 호치민 주석은 기쁜 말로 긴장을 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압박감이 큰 회의 도중 그는 매우 일상적이고 소박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듣는 이들을 가볍게 웃게 했습니다. 그 웃음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서로 가깝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큰 일을 이루려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해야 함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기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항상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고통이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무거움을 타인에게 쏟아내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더 넓고 느리게 바라봄으로써 마음의 즐거움을 지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서둘러 한탄하지 않고 배울 점을 찾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서둘러 판단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바로 그 태도가 말의 온기를 실어줍니다. 어떻게 하면 말이 봄바람처럼 가벼울 수 있는지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은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마음에 질투가 있으면 말이 온화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에 탐욕과 분노가 있으면 말이 신랄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놓아버릴 줄 알면 말은 자연스럽게 듣기 좋아집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지키는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자신의 마음을 고갈시키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기쁜 말은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물질적으로 더 부유하게 해주지는 않지만 이 삶을 덜 차갑게 만듭니다. 즐거운 말 한마디는 타인의 마음에 심는 선한 씨앗이며 자신의 내면에서도 조용히 싹됩니다. 옛말에 마음이 즐거우면 풍경이 저절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 기쁨을 심을 줄 알면 자신의 인격과 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일곱째, 겸손하게 말하고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옛 성현들은 인사가 잔치상보다 낫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의 바른 인사 한마디는 모든 예물보다 가치가 있는데 이는 말하는 사람의 존중과 교양 그리고 내면의 깊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말에서의 예의는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에게 양보할 줄 아는 영혼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학식은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세상을 알수록 말은 가벼워집니다. 내공이 깊을수록 말은 부드러워집니다. 겸손은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공간을 더 넓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빨리 말하고 급하게 반응하며 기본적인 것들을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의 바른 말이 점점 드물어집니다. 하지만 드물기에 더욱 귀합니다. 네라는 대답 하나, 공손한 호칭 하나, 적절한 감사, 인사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지만 인생에서 아주 멀리까지 가게 해줍니다. 많은 관계가 재능이나 이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에 예의가 없어서 깨집니다. 옛 성현들은 겸손이 하늘의 도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적절한 때에 고개를 숙일 줄 압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이미지는 만고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널리 배우고 깊이 이해할수록 자랑이 적습니다. 반대로 덜 이해한 사람은 크게 말하고 급하게 말하며 강요하듯 말합니다. 말에서의 겸손은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이해한 사람의 징표입니다. 말에 예의가 있으면 관계에 건강한 경계가 생깁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타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공동의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의 바른 말 속에서 듣는 사람은 안전함과 안정감 그리고 신뢰를 느낍니다. 역사 속에서 추반하는 겸손의 도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왕의 스승이었음에도 그는 늘 겸양의 태도를 잃지 않았고 말에 절도가 있었으며 예를 넘지 않았습니다. 조정 앞에서 그는 항상 자신의 역할과 분수를 지켰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간언을 올렸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반항이 아니라 양심의 소리로 여겼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왕은 그리워했고 백성은 존경했으며 제자들은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평생 말의 예를 지킨 사람의 복입니다. 말의 예의를 지키는 것은 화기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예의 없는 말은 맞아도 마음에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논리에 매우 뛰어나고 말마다 이치가 있어도 오래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말에 겸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은
적지만 말을 맺을 때마다 타인의 주의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에 예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도에 순응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화에서 이것은 말투를 통해 매우 명확히 드러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태도와 처신이 대신 말하게 합니다. 바로 그 다투지 않음이 그들을 오랫동안 존경받게 합니다. 말의 예절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공손히 대답하면 부모가 기뻐합니다. 부부가 서로 말을 양보하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사회에서 윗사람이 감사의 말을 할 줄 알면 아랫사람은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뒤에 오는 사람이 양해를 구할 줄 알면 집단이 조화로워집니다. 모든 것은 말에서 자아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옛말의 예는 인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말에 예가 있으면 사람의 마음에 호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말에 예가 없으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깊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예의는 솔직함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함의 도를 더해줍니다. 겸손한 말로 조언하면 듣는 사람이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예의 바른 태도로 토론하면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한 사람의 힘입니다. 그 사람은 말에서의 승패가 짧은 승리일 뿐임을 압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예의 바른 말 한마디는 관계에 심는 선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당장 싹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와 존경 그리고 유대감을 낳습니다. 말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은 대개 타인의 마음속에서 높이 올려집니다. 그들이 낮아서가 아니라 누구 위에 설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높기 때문입니다. 현명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에서 겸손한 말을 지키는 것은 인간된 도리의 기초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 예가 깃들면 인생길의 험난함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여덟째, 멈출 때를 알아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뱉은 말은 활을 떠난 화살과 같아 되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빗나간 화살은 몸을 다치게 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말 한마디는 수년간 쌓아온 관계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법뿐만 아니라 멈추는 법도 수련합니다. 대화에서 적절히 멈추는 것은 깨어있음의 정점입니다. 이야기가 순조롭다가도 말 한마디 더 보태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이해했는데도 내가 옳음을 확인받으려 계속 말하다가 공감이 대립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말하는 것이 설득이라 착각하지만 옛 성현들은 지나친 말은 덕을 잃는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공자는 말이 화기를 해치기 전에 멈출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말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화가 틀린 말 때문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 때문에 망가집니다. 처음에는 공유하다가 설명이 되고 논쟁이 되었다가 결국 승패를 가리게 됩니다. 자아가 끼어들면 말은 초기에 순수함을 잃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지점을 아주 일찍 봅니다. 그들은 거기까지만 말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더 말하면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말을 적절히 멈추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소동파는 남이 이해할 정도로만 말하면 되고 남을 굴복시킬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남을 굴복시키려 할 때 말은 선의가 아니라 강요의 욕구에서 나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적절한 침묵이 패배가 아니라 덕을 지키는 것임을 압니다. 소란스러운 논쟁보다 침묵 속에서 끝나는 대화가 더 기분 좋은 여운을 남깁니다. 말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은 매우 섬세한 감각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눈빛이 정보로 가득 찼음을 알아차립니다. 목소리에 담긴 피로를 듣습니다. 상대가 더 이상의 조언이 아니라 경청을 필요로 할 때를 느낍니다. 그때 그들은 미소 짓거나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깊은 포용입니다. 타인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중요할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말을 멈추는 것은 화목을 지키는 길입니다. 부부싸움에서 한마디 더 이기려다 평생 서로를 잃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이해할 만큼만 말하면 사랑이지만 화풀이로 지나치게 말하면 자녀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조언은 도움이 되지만 길어지면 비난이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선의와 상처 사이의 경계에서 멈출 줄 압니다. 옛사람들은 말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맑은 물은 시원하지만 넘치면 재앙이 됩니다. 말이 적당할 때 뜻은 온전합니다. 말이 정도를 넘어서면 순수함은 탁해집니다. 옛사람들은 세상 만사가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용은 높이 날지만 하늘 중간에서 멈출 줄 압니다. 물은 세차게 흐르지만 강억 위에서 멈춥니다. 사람의 말도 가치를 유지하려면 멈출 지점을 알아야 합니다. 말을 멈출 줄 아는 것은 깊은 마음 수행이기도 합니다. 멈추려면 먼저 입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입은 마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말이 넘치기 쉽습니다. 마음이 이기려 하면 말을 멈추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가라앉으면 말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노자는 만족을 아는 사람은 모욕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에서 만족을 아는 것도 그 지혜의 표현입니다. 멈출 줄 알 때 우리는 절제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침묵할 줄 알 때 우리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적절히 멈춘 말 한마디가 긴 논쟁을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침묵의 순간이 금가기 직전의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먼 훗날 돌아보면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말하고 요점을 말한 뒤 멈출 줄 아는 사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월을 겪으며 사람은 아는 것을 다 말할 필요가 없음을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침묵이 가장 현명한 대답일 때가 있습니다. 말이 적은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멈추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말의 결과를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옛 성현들은 말을 멈출 줄 아는 것을 소통의 높은 경지로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승패의 욕구와 과시욕을 넘어 평온함으로 돌아갑니다. 말이 뜻을 벗어나려 할 때, 말이 타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려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멈춥니다. 침묵이 대신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지혜와 자비가 함께 현존합니다. 말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은 맑은 마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말이 적어도 깊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복이 오래가고 단단합니다. 옛 성현들이 남긴 현명한 화법에서 적절한 때에 말을 멈추는 것은 이미 한 모든 말이 헛되지 않게 지키는 열쇠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멈출 줄 모르면 결국 그 가치를 스스로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작고 느리게 말하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말이 마음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말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은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양할 줄 아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장을 꾸미려 서두르지 않고 내면의 상태를 조절하는 데 집중합니다. 말하기를 연습하기 전에 호흡을 고르는 법을 배웁니다. 말을 잘하고 싶어 하기 전에 느리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말은 목구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감정에서 나옵니다. 호흡이 가쁘면 말이 빨라집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목소리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은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기만 해도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느려짐을 압니다. 목소리가 느려지면 생각이 정리될 시간이 생깁니다. 뜻이 명확해지면 말의 깊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침착한 사람일수록 말은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타인을 경청하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 성격이 급한 사람은
대개 말이 빠르고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풀기 위해, 이기기 위해,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말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찰나에만 존재합니다. 서두른 말 뒤에는 대개 후회와 상처 메우기, 힘든 거리가 남습니다. 느긋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남을 굴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시키기 위해 말합니다. 숙련된 장인처럼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히 고르기에 느리지만 확실하고 소박하지만 오래갑니다. 군자는 온화한 기운을 지키며 말로 압도하지 않습니다. 말이 평화로움을 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감화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작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주목받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과 태도가 이미 충분한 무게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차분함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조절하고 목소리를 낮춰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장자는 물이 깊으면 흐름이 고요하고 사람이 깊으면 말이 느리다고 했습니다. 그 깊이는 과시하지 않아도 접하는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말은 시원한 물줄기 같아서 시끄럽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 깊이 스며듭니다. 온화한 목소리는 대개 매우 견고한 마음가짐과 함께합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흥분하거나 서둘러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좀처럼 소리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위험을 세우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내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더 존경합니다. 그들은 자기 통제와 내면의 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작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침착함의 결여를 큰 소리로 덮을 필요가 없을 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옛 성현들은 입을 마음의 문이라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동요하면 문이 요란하게 열립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문은 저절로 닫힙니다.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말이 자연스럽게 온화합니다. 반면 마음을 어지럽게 둔 사람은 아무리 부드럽게 말하려 해도 글자 하나하나에 짜증이 묻어납니다. 말은 소리뿐만 아니라 감정의 에너지도 실어 나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좀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그들이 부드럽게 말하면 누구나 듣습니다. 사회에서 그들이 천천히 말하면 누구나 존중합니다.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차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목구멍이 아니라 포용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자아를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말합니다. 압박감 많은 세상 속에서 누구나 천천히 부드럽게 영혼 있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적절한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온화한 목소리가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함 한 번이 오래도록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에 매우 신중합니다. 내뱉는 모든 말이 타인의 마음의 흔적을 남김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천천히 유지하는 것도 마음의 평안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말할 때 우리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게 됩니다. 작게 말할 때 우리는 주변 공간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공간이 차분해지면 사람들은 서로 더 잘 듣게 됩니다. 그때 말은 대립의 도구가 아니라 연결의 수단이 됩니다. 세상을 겪을수록 큰 소리가 더 많이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빨리 지치게 할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빨리 말한다고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더 많아질 뿐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평온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야말로 오래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예의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노자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화에서 자신을 이기는 것은 조급함과 성급함 강요하려는 욕구를 이기는 것입니다.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자신의 아주 어려운 부분을 이겨낸 것입니다. 느리고 작고
부드러운 말은 즉각적인 인상을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듣는 이의 마음속에 아주 오래 머뭅니다. 그 안에 고요함과 사랑 도리와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말들이야말로 사람을 오랫동안 존중받고 사랑받게 하며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고요한 마음을 지키게 합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시끄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뉴스가 꼬리를 물고 알림이 이어집니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을 매분 매초 자신에게서 끌어내립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반응에 익숙하고 듣기보다 말하기에 익숙하며 실제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걱정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의 영혼은 쉽게 지치고 까칠해지며 이유도 모른 채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업무는 재촉하고 관계는 얽히고 설키며 사회의 기대는 날로 커집니다. 매일 눈을 뜨면 해야 할 일, 생각해야 할 일, 걱정해야 할 일의 목록이 길게 늘어섭니다. 우리는 외부의 소리는 많이 듣지만 내면의 소리는 좀처럼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폭발하는 감정으로 세상에 반응하지만 모든 행동의 뿌리가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결정이 빗나가기 쉽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말이 타인과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옛 성현들은 환경을 갖는 것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고 내면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요함이 마음의 기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사람은 비로소 똑바로 보고 깊이 생각하며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도피가 아니며 세상에 대한 무관심도 아닙니다. 고요함은 비바람 앞에서도 마음이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능력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붐비는 교차로에 서 있어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의 고요함을 수동적으로 느리게 사는 것, 불의에 침묵하는 것, 직면해야 할 문제를 외면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사실 마음의 고요함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을 때 사람은 비로소 적절한 행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맑은 정신을 갖게 됩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 반응은 빠르지만 틀리기 쉽습니다. 침착한 사람은 한 템포 늦을 수 있지만 대개 여러 수 앞을 내다보며 정확합니다. 내면의 그 고요함 덕분에 그들은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일시적인 말에 격분하지 않으며 표면적인 변화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역사와 수행의 삶 속에는 고요함의 가치를 일깨우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젊은 관리가 선사를 찾아간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교훈입니다. 마음이 근심, 야망,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찻잔이 가득 차면 더 따를 수 없듯이 사람의 마음이 가득 차면 지혜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이는 관리뿐만 아니라 압박감 속에 사는 모든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장자는 사람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요동치는 수면과 같아서 모든 형상이 일그러진다고 했습니다. 물이 가라앉으면 달이 비치듯 사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야 진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남들이 승패를 다투느라 서두를 때 고요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관찰을 선택합니다. 남들이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려 급할 때 그들은 경청을 선택합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밖에서 이기는 것이 때로는 안에서 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을 이기는 것이 반드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분명 헛되지 않습니다.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걱정하며 끊임없이 반응하는 사람은 빨리 지칩니다. 심지어 그들은 쉴 새 없이 불이 켜져 있는 방처럼 휴식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면 마음을 고요히 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짐을 내려놓아야 할지 압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이 내면을 차지하게 두지 않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끈기를 유지하고 인자함을 지키며 중요한 순간에 명석함을 유지합니다. 옛말에 군자는 마음을 깊은 물처럼 지켜 바람이 불어도 탁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얕은 물은 가벼운 바람에도 물결이 일지만 깊은 물은 표면만 일렁일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이 얕은 사람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칭찬과 비난에 쉽게 흔들립니다. 내면이 깊은 사람은 감정이 일시적인 현상임을 압니다. 그들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지만 감정이 길을 안내하게 두지도 않습니다. 슬플 때 자신이 슬프다는 것을 압니다. 화날 때 자신이 화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알아차림이 내면의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의식적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찾아올 때 서둘러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관찰합니다. 슬픔이 나타날 때 도망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은 구름처럼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마음을 닦을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감정에 조종당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조종당하지 않는 열쇠는 바로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현대 생활에서 평온한 영혼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산입니다. 고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여론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칭찬받아도 내일 잊힐 수 있음을 압니다. 칭찬에 너무 기뻐하지 않고 비난에 너무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치가 타인의 말이 아니라 매일 자신이 사는 방식에 있음을 압니다. 덕분에 그들은 급하게 해명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과 인과가 저절로 답해줄 것입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만족을 알고 멈출 줄 아는 것은 모두 고요한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비교를 취지 않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됩니다. 마음이 탐욕에 이끌리지 않을 때 사람은 비로소 적절한 때에 멈출 용기를 냅니다. 인생의 많은 비극은 환경이 아니라 멈출 줄 모르는 데서 옵니다. 고요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득실과 승패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건강과 행복 인격까지 맞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지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은 세상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말하기 전에 깊은 호흡 한 번, 반응하기 전에 1분 침묵, 분주함 사이에 짧은 멈춤. 호흡이 느려지면 마음도 점차 가라앉습니다. 그 가라앉음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주변 상황을 더 명확히 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한 번 달성하고 끝나는 상태가 아니라 꾸준한 수련 과정입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매 시기마다 고유의 변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호흡으로 돌아오고 내면을 관찰하는 사람은 점차 튼튼한 기반을 쌓게 됩니다. 땅속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폭풍우가 가지를 기울게 할 수는 있어도 뿌리째 뽑을 수는 없습니다.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에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결정이 더 명석해지고 말이 더 부드러워지며 행동에 절도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고상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분함이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리에 순응하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과도 화해하며 삽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생겨나고 덕행이 쌓이며 인자함이 길러집니다.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모든 수양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지혜와 덕복의 시작점입니다. 맑은 수면에 달이 머물듯 평온한 마음의 복덕이 찾아옵니다.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든든한 안식처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천하를 이기는 것도
누구를 이기는 것도 아닌 바로 자기 마음의 동요를 이기는 것입니다. 숨 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거센 바람이나 폭풍 후에도 그들은 굳건히 서 있는데 내면에 튼튼한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성취는 덧없고 역경을 만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은혜를 아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삶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타인이 신뢰하고 다가가고 싶게 만드는 온화한 기운을 풍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만듭니다. 그것은 영혼의 깊이와 여운, 그리고 포용력을 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인간은 알게 모르게 무수한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는 매일 숨을 쉬지만 우리를 조용히 살려주는 공기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드뭅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강과 비수원, 그리고 그것을 지켜온 수많은 낯선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일은 적습니다.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쌀 한 톨 뒤에 있는 땀방울과 햇볕, 비바람, 그리고 끈기 있는 노동의 과정을 잊곤 합니다. 인간은 대개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특별한 나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당연한 권리가 아닌 선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대개 선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가집니다. 그들은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은혜를 입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낳아주고 길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비록 부모님에게 부족함이 있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스승이 지식의 길을 열어준 것에 감사합니다. 때로 엄한 가르침이 상처가 되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 부딪힘 덕분에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거창한 것에만 향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들로 퍼져나갑니다. 햇살 좋은 아침, 붐비는 거리의 새소리, 낯선 이의 스치는 미소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그들은 겉보기에 작아 보이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영혼의 오랜 평안을 길러주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덕으로 은혜를 갚고 소인은 이익으로 의리를 갚는다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열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른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군자는 감사를 수신의 일부로 여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선함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타인의 입장에 설 줄 알며 그로 인해 오만과 이기심을 피하게 됩니다. 노자 또한 만족을 아는 자는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만족의 기초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과 많은 요소의 은혜 덕분임을 인식할 때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지 않고 타인을 경시하는 말을 쉽게 하지 않게 됩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 덕이 높고 경험이 많을수록 감사는 깊고 고요해집니다. 역사 속에는 은혜를 갚는 도리를 다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전 왕조시대 파명후 라오는 흥다오 왕 휘하의 뛰어난 장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높은 벼슬을 받고 왕의 신임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을 발굴하고 천거해준 사람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는 충신의 자세로 은혜에는 은혜로 덕에는 의리로 답했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 덕분에 그는 단순히 군대를 잘 지휘하는 장수가 아니라 도리와 인격의 깊이를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파명후라오가 세상을 떠났을 때 흥다오 왕은 그와 같은 사람은 병권을 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를 지킬 줄 알았다고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일시적인 칭찬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위대한 인격을 만드는 근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현대인은 행복에 대해 많이 말하지만 아주 먼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감사가
행복의 가장 높은 형태 중 하나임을 깨닫는 사람은 드뭅니다. 감사할 때 인간은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소박한 식사가 풍성해집니다. 작은 집이 평안한 안식처가 됩니다. 내 말을 들어줄 한 사람이 큰 축복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이 끊임없는 결핍감과 비교 닿을 수 없는 것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가볍고 느리고 깊어집니다. 감사는 또한 번뇌를 조용히 녹이는 약입니다. 무언가를 잃어 슬플 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돌아볼 줄 안다면 슬픔이 마음을 완전히 잠식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가 내게 베풀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린다면 분노는 점차 가라앉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그들이 가져다 준 교훈에 감사할 줄 안다면 실망은 경험으로 바뀝니다. 맹자는 군자는 자신에게서 허물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허물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면을 비추어 고통을 성장으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더 굳건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줍니다. 감사는 고통을 은혜로 역경을 수련의 길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옛 성현들은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하고 열매를 먹을 때 나무를 심은 사람을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인간은 부모, 스승, 친구부터 인생의 힘든 순간을 넘기게 도와준 스쳐간 인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뿌리에 의해 양육됩니다. 시간은 매우 빨리 흐르기에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예정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안부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하나가 옛 인연을 다시 따뜻하게 하고 현재의 선한 인연을 기르기에 충분합니다. 숨 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조용하지만 끈기 있는 마음 수행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원망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불만이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늘 충만하기에 결코 진정으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물질은 많지 않아도 내면의 평안은 늘 있습니다. 서로 감사할 줄 아는 사회는 더 부드럽고 대립이 적으며 이해가 넘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타인의 은혜 위에 서 있음을 알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삶의 속도를 늦추고 더 친절해지며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더 책임감 있게 살게 됩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매일 흘러가는 시간 속에 아직 숨 쉴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고 듣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그 평범한 것들 앞에 고개 숙일 줄 알 때 마음은 저절로 가라앉고 삶은 저절로 부드러워집니다. 숨 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면 사람은 자신의 복을 지킬 뿐만 아니라 타인과 세상 그리고 후세에까지 복을 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까지 경청해 주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선한 인연입니다. 시간을 내어 동행해 주시고 깊이 생각하며 옛것 같지만 오늘날의 삶에 꼭 필요한 가치들의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듣는 모든 말씀 끝에 여러분이 말할 때 조금 더 천천히 목소리는 조금 더 가볍게 마음은 조금 더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방식을 바꾸고 말 속에 깨어 있음을 유지하기만 해도 우리 주변의 삶은 점차 평화로워지고 관계 또한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 나눔에서 가치를 느끼셨다면 기쁜 마음으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가 옛 성현들의 좋은 가르침과 깊은 인생 철학을 더 널리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늘 평온한 마음과 선한 말을 지키며 변동 많은 세상 속에서 가볍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